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소승래입니다. 후보자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제 앞에 이렇게 총론적인 차원에서 오전 질의를 좀 할까 하는데요. 아까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쭉 들어보니까 첫 번째,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지난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혹독하게 평가를 했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국민들께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왜 어려워졌는가? 그거는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환경과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정책이 다 잘 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들을 물려받았다. 뭐 대외적인 환경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경제 정책의 잘못, 뭐 그런 것들을 물려받았다, 뭐 그 후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말씀이시죠? 예.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그냥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은 조금 과했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띄워봐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는 21년 12월 31일 날 훈장을 받으셨는데 훈장이 공정 요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 정책 방향, 각종 민생 대책, 지금 좀 전에 언급하신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등 이걸 시의적절하게 수립 추진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에 기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기 때문에 훈장을 받으신 건데 그러면 지금 평가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 훈장을 좀 반납하시겠습니까? 네, 저 아마 자세한 공적 사항을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는 이제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주로 했고 그 과정에 조정하고 알겠습니다. 했던 부분을 아마 언급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게 관료들이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그 정책적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소신 있는 태도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두 번째로 또 의원들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시세 조정 혐의, 주가 조작이죠. 그 시세 조정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 오늘 실질 심사를 한 날이거든요. 아시죠? 그만큼 사실은 정부에서 무슨 밸류업 그러는데 밸류업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것들 이런 거 빼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신뢰 문제였는데 신뢰 문제의 핵심이 결국에는 이 주가가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시장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단은 제가 보기엔 밸류업 대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한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삼부토건과 관련된 이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위원장 후보께서는 지금 당장 그것을 조사할 만한 판단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이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는 만큼 이걸 좀 조사 좀 해달라. 라고 금융이나 금감원에 요청을 하면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규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셔서 과연 그런 요청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런 요청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또 하나는 금융 당국은 이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섣부르게 발표를 해서 시장에 정말로 큰 영향을 주는 이 삼부토건 사례도 그렇고 동해 석유 시추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정부 정책, 그것이 대통령이든 누구 정책을 발표하거나 어떤 구상을 펼치고 있어서 그게 시장에 특히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괜찮아. 끝나고 해. 끝나고. 가이드라인을 요 다음에.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유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소승래입니다. 저는 지금 시간에는 이제 금투세 문제하고 부동산 PF, 그다음에 서민금융 지원 요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좀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아까 여러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도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죠? 예. 네. 저도 뭐 사실은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동의합니다. 실제로 어떤 우리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세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또 간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 세금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를 사실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세금이라는 것이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한다라는 이런 뭐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원칙 속에서 진행을 하긴 합니다만 그 세금이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금투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당초 이제 어쨌든 거래세가 지금 있는데 새로운 금투세를 도입함으로 해서 그러면 금투세를 완전히 통합을 하면 조금 또 조세정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래세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죠. 그렇죠. 농특세가 있는 농특세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농특세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으면 그거를 만약 다른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고 금투세로 통합한다면 조금 더 조세 저항은 적어지겠죠.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있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재정 당국의 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특세라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그게 뭐 기묘하게 써 있는 재원인데 그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뭐 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검토가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세 번째로 지금 어쨌든 현재로서는 유예 혹은 폐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당국, 세무당국이나 금융당국은 그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걸 점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회사마다 제가 조금 보고받기로는 다르기는,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증권회사라든지 그러니까 금융 관련 기관들 그리고 금감원 뭐 아니면 저 국세청 등 사실은 모든 이 금투세 도입에 따른 행위자들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준비를 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의무를 금융당국과 세무당국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뭐 합의에 따라서 유예가 되거나 폐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행을 유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따라서 시행되게 돼 있는 것을 준비를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준비 상황은 한번 저 챙겨 보겠습니다. 예, 챙겨봐 주시고 뭐 이 우리가 또 곧 며칠 뒤에 또 금융 분야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부동산 PF 관련해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동산 PF의 실태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대책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선 이 부동산 PF의 가장 큰 그 중요한 대책은 결국 연착륙을 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원장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연착륙의 조건은 뭡니까? 결국은 금융권이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으면서 부실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 그게 연착륙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 당국이나 금융 당국은 그래서 DSR도 유보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이 조금 살아나야 그러니까 연착륙의 조건은 부동산 시장의 약간 움직임이 연착륙의 또 하나 조건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당국에서는 그런 규제를 좀 늦추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장에서 벌써 반응이 와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연착륙의 조건이라고 보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 PF들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정리를 해낼 거냐 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이걸 건전하게 가는 부분. 예. 아니 그래서 뭐 7월 3일 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이렇게 얘기했어요. PF 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본 비율을 확대하겠다. 그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 PF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게 두 가지가 대책이에요. 예. 근데 이 대책은 저 자료 보시면 자 2010년 12월 12일 부동산 PF 시행사 자본 유고 강화 추진. 그 다음에 금융권 PF 상시 감시 시스템 본격 가동. 이게 14, 5년 전에 했던 대책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4, 5년 동안 물론 자기 자본 비율에서 저축은행은 20%로 좀 올렸어요. 그거 말고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금융권 PF 상시 감시 시스템 이게 가동되고 있는 거냐? 질문했을 때 없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얘기함에 있어서는 그 대책의 연원과 역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대책이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시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우리 업무 보고 할 때 그때 요 PF 대책과 관련해서 그 역사적 정책 연원이라든지 왜 그때 안 됐는지 그럼 이번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세 번째로 그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7월 달에 이제 대통령이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책자금 상환을 연장하고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새출발 기금 같은 경우에 뭐 30조 규모에서 10조 원으로 추가하겠다.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늘리겠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그에 따른 그 예산 혹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그 관계기관들의 얘기로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 대통령의 이 종합대책 발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재정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아마 내년 예산이 편성하는데 꼭 반영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지금 뭐 산업은행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균형 발전을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수도의 추진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제 그렇게 두 가지 패키지를 가지고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을 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전제가 있었어요. 어떤 전제였냐? 서울은 이제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 현재 있어서 경제 수도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금융기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금융기관들을 지방으로 부산으로 뭐 혹은 어디로 이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판단할 때도 저는 그 산업은행 혹은 기업은행 같은 주요 국책은행들이 어디에서 있을 때 국가금융정책 차원에서 또 국가산업지원 측면에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 정치인들의 무슨 정치적 전리품으로 사고해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관련해서 제가 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그 지역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띄워봐 주세요. 예, 지금 이제 산업은행과 그 기업은행에서 뭐 지역의 이제 벤처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로 이런 거야말로 분산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에 초집중돼 있어요. 예를 들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서울이 한 60% 정도 되고 경기도를 포함하면 84%고 인천 포함하면 한 87%쯤 될 거예요. 나머지 한 12, 3% 정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전남, 뭐 강원, 뭐 이런 데는 아예 없어요. 뭐 기업은행은 조금 낮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역에 그럼 벤처 투자 넘겨봐 주세요. 벤처 투자 예. 숫자가 적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중기부 통계에 보면 22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전국에 3만 5천 개 정도의 벤처 기업이 있고 서울이 1개, 경기가 11,000개고 나머지 한 2, 3천 개 정도는 뭐 인천에도 있으니까 빼고 하면 그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 이상, 35, 6% 정도는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이렇게 벤처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벤처 투자에 대한 금융적 지원들은 왜 수도권의 80% 거의 90% 가까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본점 소재지를 어디 할 건가 중요한 문제지만 지역에 대한 투자를 산업은행과 기업, 이 국채은행들이 정말로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성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